우리나라 보건복지 제도 중에서 지금 제일 긴급히 필요한 거라고 이렇게 뭐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고령화 대책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도 많지만, 예,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 10년까지도 안 가겠습니다만, 의료비 지출이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을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됐던 것이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나라가 뭐 GDP 대비 의료 지출이 6%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렴한 값에 우리가 고생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국민이 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유럽 수준으로 국민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면 당장 10% 이상의 국민 소득을 의료비에 지출하는 데가 반드시 올 것이고요.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면 의료보험 제도가 자체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을 치료해주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병원 진료 빈도수가, 연중 진료 빈도수가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이 1위고 우리가 2위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20년 넘게 앞서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진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일 필요한 것이 국민 개개인이 각자 자기 자신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제일 시급한데, 이런 제도 자체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역시 고령화와 관련된 것인데, 장수, 오래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수라는 것은 사회적 재난, 개인적 재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정비, 최소연금제 등등의 이런 것들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인데 아직 논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복지제도와 관련해서는 보육적이 지금 제일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을 가리지 말고 차등은 좀 두더라도 액수에서 둘째, 셋째 아이에게는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육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이용권, 보통 통합 보육 바우처라고 하는데, 어머니들에게 이용권을 드려서 어머니들이 알아서 보육기관을 선택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서비스가 주야 또는 뭐 다양한 형태의 거의 내용의 그런 서비스가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제일 시급하다. 그런 것들을 해야만 또한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일할 기회가 창출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세습의 정당성, 이 문제는 북한은 왕조국가입니다. 제가 북한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말합니다만, 북한을 지배하는 사상도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것이고요. 주체사상은 거의 일종의 현인의 지배를 전제로 한 일종의 왕조국가론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가진 기준으로 보면 당근 정당성이 없죠. 그러나 북은 우리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사회가 못 되죠. 그러니까 북한을 보면 한 번도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황제 때까지는, 조선이 일제 병산되기 전에는 황제폐하가 나라의 주권자셨고요. 나라를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일본 왕이 와서 총독을 보내서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는 미군정이 왔고요. 그 다음에는 장군님이 오셨거든요. 그렇게 되어온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적용해서 규범적 평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의미가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김일성 주석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의 세습이 그러했던 것처럼 3세로의 세습도 마찬가지로 그러할 것이다. 그러하다는 게 뭔가? 그럼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십시오. 뭘 채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거시기하다,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북한 체제는 또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정당성을 인정하든 안 하든 별로 상관없이 그렇게 굴러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승계 세습은 인정했나요? 인정 안 하지만 정상회담도 2번이나 하고,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정상회담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건 정당성을 인정하는 건가요? 논리적인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2세 세습은 인정하고 3세 세습은 인정 못할 겁니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 우리 자신도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체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것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의 소망과 무관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본과 무관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현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서로 간에 좀 더 도움되는 길을 찾아보는 것 이런 것이 의미가 있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규범적 잣대를 대고 가타부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겠으나 그것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